만나서 기억해 그 별빛에 약속했던 우리 소원을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상용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에 앞서서 상용 로그, 특히 상용 로그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로그는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한다. 로그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장면에 등장합니다. 예컨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1등성, 2등성이라는 분류를 사용합니다. 이때의 1, 2 등의 숫자는 실은 로그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가장 밝은 밝기의 별, 항성들을 1등성으로 정하고 맨눈으로 겨우 보이는 별을 6등성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자, 2, 3, 4, 5등성은 그 사이 밝기를 가진 별들입니다. 자, 19세기가 되어서 영국의 천문학자인 노먼 포그스는 각각의 별빛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1등성은 6등성에 비해 빛의 양이 약 100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6등성과 1등성은 6-1, 601, 즉 5단계 등급의 차이고요. 이때 100배의 차이가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단계에 100배의 차이가 있다면 1단계에는 빛의 양이 약 2.5가 됩니다. 자, 5제곱에서 100이 되는 수는 약 2.5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정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령 6등성의 빛의 양을 1이라고 하면 빛의 양이 약 2.5인 별은 6등성보다 1등급 밝은 5등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5의 제곱만큼 양을 가지면 4등성이 되고, 얘는 3제곱만큼 가지면 3등성, 4제곱만큼 가지면 2등성, 얘는 1등성이 되는 거죠. 등급은 1단계씩 올라가지만 빛의 양은 2.5의 제곱으로 커진다는 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의 빛의 양의 기준이 되는 별의 250배라고 합시다. 두 별의 등급의 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2.5를 몇 제곱하면 250이 되는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로그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2.5의 6제곱이 약 250이니까 약 6등급 정도 밝은 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듯 별의 등급은 로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의 밝기를 나타낼 때로 로그를 쓴다라는 이야기였네요. 자, 이번에는 지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라고 과거에는 믿어왔습니다만 몇 해 전만 해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는 집에 조용히 있는데 또는 학교에서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당황했던 경험이 떠오를 겁니다. 자, 그만큼 지진에 대한 충분한 그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실천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산성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 산성, 염기성, 리트머스 시험지 생각이 나죠. 거기에서 리트머스 시험지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용액이 산성을 띠는지, 염기성을 띠는지, 중성인지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사람의 감각에 대해서도 점점 자극의 세기가 커졌을 때 더 크게 느낄 수 있느냐? 그건 정비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느끼는 게 둔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만큼이 자극을 줬을 때 11로 자극을 올리면 느끼는 거는 느끼는 그 감각의 차이다. 100의 감각을 줬을 때 100일만큼으로 강도를 올렸을 때 그 자극의 변화의 차이는 그 전자가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도 로그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대략적으로 이 글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배경 지식 정도 소개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죠. 자, 사람의 감각뿐 아니라 자연과학이나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일정한 차가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변한 것을 취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뭐 경제학 등에서도 뭐 이율이라든지 복리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연과학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거 수없이 많죠. 그죠? 자, 그와 같은 장르에서 로그가 활약을 합니다.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단위인 리히터 규모, 매그니튜드, 기호 M에도 로그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은 지하의 안반에 힘이 가해짐으로써 에너지가 저장되고 그 힘을 견디지 못하게 된 안반이 일시에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자, 그때 에너지가 어느 정도 방출되었는지를 추정한 것이 리히터 규모의 값입니다. 지진의 에너지를 E, 리히터 규모의 값을 M이라고 하면 E와 M은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는 거죠. 이처럼 에너지 크기를 로그 표기로 바꾼 것이 M, 즉 리히터 규모라고 부릅니다. 자, 이 식을 지수 표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E는 10의 4.8 더하기 1.5 M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 식에서 M의 값이 이만큼 커지면 E 값은 얼마나 커져요? 10의 1.5 M만큼 커지죠. 자, 그래서 1.5 곱하기 2 하면은 10의 세제곱으로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10의 세제곱은 1000이죠. 자, 그러니까 즉 M의 값이 이만큼 커지면 그때 지진 에너지는 1000배가 되는 거예요. 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M의 값은 9.0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M7급의 지진만 해도 상당한 대지진이므로 M의 값이 그보다 2나 큰 동일본 대지진이 얼마나 거대한 지진이었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리히터 규모 이외에도 산성 알칼리성 지표인 pH, 폐하 또는 pH라고 읽는다고 하죠. 그 다음 소리 크기를 나타내는 데시벨 등에도 로그가 쓰입니다. 이러한 예만 보아도 로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로그가 활용이 되고 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오늘 상용 로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탐구활동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의 산악책 산악계몽에서 소개하는 큰 수의 단위인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등은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더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표에서 수의 크기를 x라고 할 때 작은 수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 밑을 a로 하는 x의 로그 이 표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a 값을 얼마로 정하면 좋을지 말해봅시다. 자, a의 ax, a의 m이라고 하면 이 값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바로 직관적으로 m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 수를 한번 봅시다. 10을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a 자리에 10이 들어갔어. 여기도 그러면 10으로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라면 10으로 정하겠어요. 10으로 정하면은 항하사는 52, 아승기는 로그 값이 56이고 나유타는 로그 값 60, 불가사의 로그 값은 64, 무량대수의 로그 값은 68, 뭐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항하사부터 우리 각각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항하사는 이렇게 쓰니까 52가 가능하고요. 52가 되는 거고, 얘는 아승기는 56을 이렇게 해서 56인 거고요. 자,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어때요? 그러면은 이제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진법은 보통 10진법이죠. 이러면 2022는 2 곱하기 10의 세제곱, 0 곱하기 10의 제곱, 2 곱하기 10의 1제곱, 2 곱하기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10진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진법이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로 나타내주는 게 그 지수값을 바로 파악하기가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상용 로그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상용 로그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상용 로그는 정리를 하자면 10을 밑으로 한 특수한 로그예요. 그죠?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그 이제 그래서 10을 생각하면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상용 로그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 가지고 몇 개의 상용 로그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5.16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삼각함수 표 같은 것을 우리가 제곱근표나 삼각함수 표 같은 것을 봐서 이 표라는 게 익숙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5.16의 로그 값은 5.1 하고 6이 만나는 이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0.7126이죠. 자, 그러면 몇 개 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연습 삼아 1.17 한번 구해볼까? 이거랑 1.17이랑 로그 5.21 한번 구해볼까요? 자, 1.17 여기 만나는 게 있죠. 0.0682가 되죠. 그 다음에 5.21은 어떻게 될까요? 자, 0.768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로그 5210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5210은 로그표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5.21은 알잖아요. 5.21에 10에 몇 배를 더한 거예요? 3배를 몇 배를 곱한 10의 3배가 되는 걸 곱한 거죠. 그러면 10의 세제곱 곱하기 5.21. 자, 그러면은 로그 10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5.21. 그러면 여기 3 더하기 얼마? 0.7168. 그래서 3.716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그 0.0117을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1.17에 10의 1.17의 소수점 하나, 둘.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이 이렇게 두 개 옮겨갔으니까. 그죠? 10의 마이너스 2 곱하기 1.17. 자, 그러면은 로그 1.17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1.17이 얼마였어? 0.0682가 되죠. 자, 요거 산수 잘하니까 마이너스 1.93 얼마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학습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로그 10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첫 번째. 자, 얘는 로그 10의 제곱을 나타내서 얘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2.
얘는 로그 10의 4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2분의 1의 로그 100만이죠. 100만은 여기 10의 6이죠. 그죠? 10의 6. 그러면 2분의 1의 로그 10의 6이 되니까 3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용 로그 값 참고로 얘기를 합시다. 로그 3.14를 미리 찾아봤더니 0.4969가 나왔고요. 로그 9.07은 0.9576. 그 다음에 로그 7.17은 0.8555.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네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이건 바로 찾으면 나오죠. 0.4969. 그 다음에 얘도 0.9576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가 문제였다고 했죠. 7.17 곱하기 10의 세제곱. 자, 그러면 로그 7.17 더하기 3의 로그 10 이렇게 되니까 얘는 3 더하기 0.8555 그래서 3.855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경우는 7.17 곱하기 10의 4제곱.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플러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4 0.8555 마이너스 4. 그러면 계산 우리 한번 해봐요. 우리 3.1445. 자, 이렇게 근사값을 계산해. 근사값이지만 사실상 근사값인데 는은 쓰고 있습니다. 는은 쓰기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자, 대략적으로 상용 로그가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하며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일부의 필요한 근사값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발전 문제 두 문제를 풀므로써 이제 로그 단원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 2번과 3번을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이와 같은 두 관계식이 성립을 한대요. 이때 요것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 본 친구도 있을 거고요. 어쨌거나 풀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요. 앞에서 배운 지수의 성질이나 로그의 성질 등 다양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요? 자, 밑변환 공식이라든지 등등.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거에 대해서 뭔가 루트하고 제곱근 기호가 뭔가 좀 불편해 보여요. 그러면 양변에 6제곱 해봅시다. 6제곱 해보면은 B의 세제곱, A의 세제곱이 되겠죠. 얘는 산수를 잘 때는 A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A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A는 절대 0이 아닙니다. A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곱해도 문제는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K도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K도 절대 0이 될 수 없고 K 0보다 크고 K도 절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이 아니랬잖아. 1이 아닌 수의 거듭제곱을 했는데 1이 어떻게 나와? 그래서 이것이므로 3은 로그 요게 K가 존재함으로 쓰는 게 낫겠다. 그지? 존재함으로 요 B하고 요 K에 대해서 로그 값이 로그 관계가 이렇게 되면 로그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A에 대해서 로그식 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용해 볼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로그 K에 AC 자, K로 밑변환을 전부 다 시켜 볼게요.
로그 K의 A.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요 K랑 B, 밑하고 진수가 바뀌면은 역수가 된다는 성질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변변을 이렇게 교차해서 곱하도록 합시다. 교차해서 곱한 거, 교차해서 곱한 거. 우리가 마치 외항과 내항의 곱하고 내항의 곱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이쪽은. 그럼 여기 5분의 1 로그 K의 A 더하기 로그 K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 식을 간단하게 또 해보면은 9분의 1 또는 25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5분의 1이니까요. 더하기 5분의 1 로그 K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차 방식 푸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래 한번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정신 차려 한번 계산해봐요. 그러면 9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은 225분의 16이 되죠. 따라서 로그 K의 C는 밑을 K로 하는 C의 로그 값은 45분의 1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 밑을 A로 하는 C의 로그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알았으니까. 요거를 아는 게 중요했었어요. 제가 풀고 싶은 풀이에서는. 그죠? 그러면 45분의 16, 여기는 5분의 1. 그래서 45분의 16 곱하기 5를 하면은 9분의 16이 돼서 원하는 값을 얻었습니다. 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별해라고 남겨두도록 하죠. 별해. 자, 첫 번째, B분의 A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B를 3분의 5라 두고 로그 B를 AC, 로그 AB. 자, 요렇게 둬가지고 착착 계산하는 거죠. B는 A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 값이 정해지게 되고 이 값이 정해짐으로써 여기 이것처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로그 B의 AC 로그 AB에서 A, AC 로그 A의 B 해서 로그 AB 이렇게 쫙 구하셔도 되고요.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하면은 위와 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전 3번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발전 3번. 자, 발전 3번. 현재 개체수가 10만 마리인 어떤 박테리아를 배양한 지 n일 후에 개체수를 P라고 하겠대요. 자, 그러면 관계식 이게 성립한데, 현재로부터 n일 후, 이것도 이항 대입을 하면 되겠죠. n일 후에 박테리아 개체수가 P래요. 그 다음에 N2 1 후에 박테리아 개수는 32P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항 대입을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관계식 로그 P는 N1 플러스 10 나누기 2 로그 32P는 N2 플러스 10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1번, 2번. 자, 그러면 2번식에서 1번식 변변 빼면은 변변 계산하면은 자, N2 플러스 10에 나누기 2 한 거에서 N1 플러스 10에 나누기 2 한 거 그러면 2분의 1 N2 마이너스 N1 그 다음에 로그 32P 마이너스 로그 P를 계산하니까 로그 3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2의 5제곱이 돼서 5 로그 2가 되는 거죠. 이게 좌변, 이게 우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2분의 1에
n2-n1이 돼서 5 로그 2. 그러면 우리 구하려는 건 뭐예요? n2-n1이잖아요. 자, 그러면 10의 로그 2죠. 근데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하래. 그러면 10 곱하기 0.3에서 3.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상용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로그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Let me show